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정말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바꾼 미국의 시선, 존경에서 조롱으로라는 내용인데, 진 커밍스라는 분이 더 아시아 포스트에 기고한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많은 댓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그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권의 외교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정권의 외교적 정책 방향이 정말 무능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는 이런 파렴치 않은 행동을 우리가 강력하게 성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 제대로 된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봉이라든가 또 미래의 가치의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선, 또 미국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7일자에 전 아시아 포스트 발행인 진 커밍스라는 분이 기고한 글입니다. 쌓는 데는 수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한국은 미국 내에서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유행은 한국 음식의 붐으로 이어졌고, 미국 전역에서 한국 식당, 화장품, 의류, 가발 등 한국 관련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대차, 기아차 역시 판매 호조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은 그야말로 뜨는 나라였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은 성실하고 똑똑하며 예의 바른 민족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기업이 채용하고 싶어하는 상위권 인재로 여겨졌다. 나 또한 거의 40년을 미국에서 살아오며 아시안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이 가장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재명이 당선되자 이 모든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다. 한순간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한국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나는 사회 분위기의 무서움을 절감했다. 군중의 인식이라는 것은 서서히 바뀌는 것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이번 경험은 내 믿음을 뒤집어 놓았다. 단 하나의 사건, 단 한 사람의 당선만으로도 여론과 인식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다. 이재명의 당선 이후 미국인들은 곧바로 한국에 대해 실망과 비난, 심지어 조롱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변화가 미국 내 정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좌파, 우파를 넘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해가 가는 점은 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강한 반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실질적으로 전시 상태에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 각지에 파병되어 있으며 미국의 수많은 가정이 군인, 자녀, 남편, 형제, 부모를 두고 있다. 가족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거나 성조기에 덮여 조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매달 일어나고 있는 나라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외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생명, 국가의 존엄이 걸린 일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애국심은 그 어떤 국가보다 강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반감은 매우 뿌리 깊고 감정적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인들이 가장
혐오를 드러내는 대상은 중동 테러리스트를 제외하고는 북한과 중국 이 두 국가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서가 한순간에 냉각 상태로 변하고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한국은 6월 3일 하루 만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눈을 사로잡은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 즉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보수 진영의 태도였다.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바로미터와도 같기에 이들의 생각을 보면 트럼프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의 목소리를 항상 정책에 반영하려는 성향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해 이재명 당선에 대해 보도 밑에 미국인들의 댓글이 어떤지 몇 개를 모아왔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 트럼프 진영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내용은 미국 SNS상에 올라온 한국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MAGA 진영의 포스팅에 대해 실제 시민들의 댓글 중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소 거칠고 혐오적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미국 내 여론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댓글 작성자의 이름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이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그건 본질적으로 그들의 내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미국에게 엿먹어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내전을 치르고 있었고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며 개입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들이 그것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해야만 가능하다. 각 나라가 자신의 싸움은 스스로 해야 한다. 미국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챙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 그건 단순한 진리다. 이거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한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지난 행정부의 눈속임과 기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바이든 정부를 얘기한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거에 관련된 이제 답변 같은데요. 당신이 던진 질문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정당한 의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안전보장, 정치적 파트너십, 외교적 지원 덕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피를 흘리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리더십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 한국은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중국에 접근하고 북한 문제에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동맹을 외면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오랜 파트너십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난 행정부의 연막과 쇼, 즉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전략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목표를 강요하며 한국의 안보
우려를 무시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 일관성 없는 신호를 보냈으며 무역 불균형에 대해 눈을 감았고 중국이 한국 사람과 정치에 침투하는데도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동맹 강화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방치했고 그 결과 한국은 균형 외교를 이유로 미국 대신 중국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그 모든 외교 실패의 뒷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한국의 변심은 단지 한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수년간 신뢰를 관리하지 못하고 동맹을 당연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원칙을 세울 때입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것도 아닙니다.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쌓아야 하고 잘못된 방향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구구 성향의 팟캐스트 벤논의 포스팅. 참고로 이제 스티브 배논은 극우 성향 정치평론가이며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름은 워룸이다. 번역. 배는 중국 공산당 CCP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새 정권이 미국에 두 번이나 엿먹으라 FU라고 한 셈이죠. 뻑큐. 첫째, 무역협정 체결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둘째,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댓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국 전쟁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낸 그 전쟁의 희생 이후 우리는 지금 선거가 도둑맞았고 중국 공산당 CCP 공산당이 사실상 한국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댓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이제는 미군을 전원 철수시켜야 한다. 모든 기지를 폐쇄하고 병력은 본국으로 복귀시키며 필수 보직 외에는 모두 전역시켜야 한다. 한국에는 굿럭 행운을 빈다는 카드 하나 보내주고 그 다음엔 한국산 수입품의 고율 관세를 때려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답변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한국 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와 패트는 과연 공산주의 세력에 둘러싸인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그저 표적처럼 앉아있는 우리 미군 3만 명을 철수시킬 것인가? 이제는 그 철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인가? 근데 이제 이 댓글을 단 유저는 이 댓글을 트럼프 대통령과 폭스뉴스 정치 해설자 전직 그 미 육군 장교 피트 헤그셋의 이제 그 계정에 태그해 놓은 글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지원을 철수하라. 공산주의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우리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마인데 이제 더 이상 지켜줄 이유도 없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달라. 현대와 기아가 미국 내에서 보유한 현금과 자산을 전면 압류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 한국은 이미 끝났다. 받아들여라.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이제 그들의 제품 구매도 중단하라. 이렇게 미국에서 강력한 지금 방한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좋다. 한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 미군은 전면 철수하자. 이 모든 건 유니콘이 실존한다고 믿는 미성숙한 데를 가진 순진한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에게 투표한 결과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완전 양분되어 있다. 50대 50이다. 이제 한국인들도 뼈저리게 배워야 한다. 파시스트 독재자 아래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말이다.
우리도 그런 혹독한 교훈을 통해 지금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것도 다른 댓글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한국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그 정부에 고통을 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더 강해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댓글. 이제 서울은 끝났군. 여러분들 이런 미국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경합니다. 진짜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정서가 6월 3일 이후에 급변해버린 미국 그 시민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이러한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것을 아는지도 모른지 아니면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건지 친중과 종북을 하면서 지금 내수 경기나 대외적 어떤 부분은 외면해버리고 북한의 뭐 학성기를 금지하고 또 풍선을 보낸 것을 방어하고 그리고 서해상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둥아리 아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고 이런 말 그대로 공산주의적 독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주둥아리로 민주주의, 민주화를 떠들고 뒤에서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권이 발동돼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많은 댓글로 의견을 주시고 이래진 TV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